안녕하세요.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책에 빳빳한 첫 장을 넘기는 그 마음,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저를 함께하고 있는 이 첫 마음, 첫 각오만 잊지 않으시고 25시간 동안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어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수능날 정말 여유 있게 만점 받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make it a habit, 습관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25시간 25일 안에 끝내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들었다 저녁에 들었다 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공부하셔서 해공 습관, 합격 습관, 만점 습관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모두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랑은 바로 해석 공식 1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손해석으로 예습 다 하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예습된 상태라고 믿고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개념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단계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공되는 예문들이 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재도요 앞부분이 쉽고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쉬운 부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면 나중에 뒤에 가서 어려워질 때 후회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해석 공식을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사실 이 교재 강의를 구성할 때 명사 먼저 시작할까? 동사 먼저 시작할까? 형용사 먼저 시작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형용사 편을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꾸며주는 말들이 막 덧붙어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꾸며주는 말을 먼저 정복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명사라는 건 뭔가요? 제가 그냥 간단히 N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명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책상, 책, 펜 이런 것들이 다 명사죠. 자, 근데 이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말, 이제 그거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제가 A로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형용사는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줘요? 앞에서 꾸며줘요. 우리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pretty girl, 뭐 예쁜 소녀라든지 tall boy, 키 큰 소년, old lady, 뭐 나이가 든 여성분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수식한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덩치가 커질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이동해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뭐라고요? 아, 이 형용사가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어떨 경우에 형용사가 이렇게 덩치가 커질까요? pretty 이렇게 말하면 덩치가 커져요? 아니죠. 이제 얘가 딸린 군 식구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의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가 형용사 구라고 부를 거예요. 자, 형용사가 이렇게 구를 이루어서 길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투부정사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형용사에 묻어서 이해합시다. 또 있어요. 또는 이 형용사랑요 전치사 구가 결합을 합니다. 어려워요? 자, 전치사 여러분 아시죠? 뭐 in, for, at, with 이런 애들이 전치사예요. 자, 근데 이 전치사는 혼자 못 써 있어요. 얘는 꼭 누구를 동반해야 되냐면 명사를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제 전치사 구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형용사가 이렇게 전치사 구를 동반할 때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어디서 수식을 해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가 했던 말 정리하고, 자,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도 문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여러분 자동화하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원래는 어디서 수식하는데? 원래는 앞에서 수식하는데 어라 왜 뒤에서 수식했죠? 덩치가 커져서. 왜 덩치가 커졌어요? 때로는 투부정사 구를 동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치사 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제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Develop the skills necessarily to survive and thrive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얘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고요. 얘는 필요하게라는 부사입니다. 부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죠. 보통 형용사 뒤에 이렇게 ly가 붙은 꼴이 많고요. 부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 주인공?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럼 보세요. 기술은 기술인데 무슨 기술입니까? 필요한 기술. 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네요. 쌤, 근데 왜 앞에서 수식 안 하고 뒤로 갔어요? 왜 그래요? 얘가 누구를 동반했어요? 투부정사 구. 그래서 뒤를 보니까 뭐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래요? survive, 살아남고. 그리고 thrive는요, 번영하는 겁니다. 번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앞에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Develop the skills. 기술을 발달시키세요. 어떤 기술? Necessary to survive and thrive. 살아남아서 번창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A few drivers, 몇 명의 운전자들. 얘가 명사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eager는요.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열망하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아?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한댔는데 그럼 운전자는 운전자인데 간절히 바라는 운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근데 얘가 왜 뒤로 갔을까요? 누구를 동반했어요? 투부정사 구를 동반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간절히 뭐 하고 싶어 하냐면 to get the parking spot. 여러분 parking spot은요.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얻고 싶어 하는, 간절히 그러고 싶어 하는 몇 명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부터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자, 눈치채셨어요. 제가 지금 꾸며주는 말은 계속 이렇게 괄호로 묶고 있죠. 꾸며주는 말 빼고 생각했더니 주어가 drivers, 복수네요. 자, 그럼 동사는 뭐 써야 돼요? was 쓸까요? were 쓸까요? were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A few drivers eager to get the parking spot. 그 주차 자리를 얻고자 하는 몇 명의 운전자들이 were following her. 그녀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주차장에서 가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자리가 딱 나면 모든 운전자들이 저 자리에 내가 주차하고 싶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녀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고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support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support는 지원, 지지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vailable 이란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얻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지원인데 어떤 지원이에요? 얻을 수 있는 지원. 근데 왜 뒤로 갔죠, 형용사가? 딸린 식구. 이번에는 누굽니까? From family or friends라고 해서 이번에는 전치사구를 동반했구나. 누구랑 누구, 가족 혹은 친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That person may find. 그 사람은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끊을 거고요. 이 뒤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스케치한다 생각하시고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해요? 형용사에만 집중해서 해석해 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has no support, 어떤 지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누구로부터?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진짜 슬프겠다. 가족이나 친구나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해 봅시다.
that person may find. 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요, has no support available from family or friends.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어쩐지 쉬웠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장이 성큼 길어졌습니다. 앞에 거 할 수 있으면 얘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요 명사부터 볼까요? processed foods. processed food가 뭐냐면 가공 음식이에요. 자, 이게 가공하다니까 가공된 음식, 가공 음식입니다. 자, full은 뭡니까? 가득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일단은 가득한 가공 음식, 명사를 꾸며주네. 그럼 누구? full, 형용사 고르면 되고요. ate, 부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왜 뒤로 갔을까요? 전치사구를 동반했네요. 뭘로 가득해요? of chemical additives. additive란 단어까지, chemical이란 단어까지 알았으면 잘한 거예요. 혼자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chemical은 화학적인이고요. additive는 첨가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The media. 미디어가 educated us.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미디어 그럼 뭐 신문, TV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dangers. 위험에 대해서요. 무엇의 위험입니까? 화학적 첨가물이 가득한 그런 가공식품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를 교육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했으면 5번도 할 수 있겠다.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명사가 누구예요? The apartment.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근데 얘는요, close라고 해서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가까이에 이렇게 부사로도 쓰여요. 자, 여기서는 명사를 쏙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 왜 뒤로 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전치사 구 때문에 to the station. 그럼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역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apartment close to the station. 역에 가까운 아파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봤더니 아직 안 배웠어요. 관계대명사 절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식구들, 이제 얘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는데 얘도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아직 이게 뭔지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최소한 뭐는 알 수 있어요. 아, 명사 꾸며준다고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관계대명사 절도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아직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사람들, 근데 who preferred, 선호하는 거죠. A less expensive apartment. 덜 비싼 아파트를 선호했던 그 사람들이 selected the apartment.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어떤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분명히 전 싼 아파트가 좋아요. 이랬는데 선택을 한 걸 보니까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뭐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이제 그건 지문을 다 읽어봐야 할 테니까 일단은 우리 여기 문장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People who preferred a less expensive apartment. 덜 비싼 아파트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selected the apartment close to the station.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selected니까 선택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 공식 보기 전에 저 좀 보세요. 자, 우리 뭐 배웠어요? 아, 형용사. 형용사가 뭐 한다? 명사 꾸며준다. 근데 왜 뒤로 갔다? 덩치가 커져서. 왜 커졌어요? 투부정사 구가 덧붙어서 아니면 전치사 구를 동반해서. 자, 이거를 지금 막 외우는 게 아니죠. 연습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의 목표입니다. 이 앞에 공식을 보고 나 저거 알아 들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래요. 아까 전치사구 배웠는데 전치사 누구? in, at, for, with 이런 아이들. 근데 얘는 혼자 못 써 있다 그랬어요. 누구랑 같이 꼭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전치사구라고 불렀습니다. 아까는 형용사에 딸려서 전치사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사 뒤에 단독으로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와서요. 명사를 수식하는 걸 공부해 볼 겁니다. 뭐 전치사구 배웠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전치사구 어떻게 했죠? 괄호 열고 닫아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쌤, 그러면 전치사구는 무조건 형용사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전치사구는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 어디서 배우겠어요? 부사편에서 배우겠죠. 근데 일단은 뭐만 신경 쓸까?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One difference. 한 가지 차이네요. 근데 between 전치사다.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이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구를 괄호로 묶고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와 뭐 사이의 차이입니까? between winners and losers. 승자와 패자 사이의 한 가지 차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묶은 거 빼고 볼게요. 묶은 아이는 어차피 이제 꾸며주는 말 장신구니까 빼고 생각하니까 one difference. 한 가지 차이 얘가 주어잖아요. 한 가지래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럼 동사 뭐 써야 되는 겁니까? is 써야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쭉 해봅시다. 일단 handle은 다루다란 뜻이에요. One difference between winners and losers. 승자와 패자 사이의 한 가지 차이는요. How they handle losing. 어떻게 그들이 패배를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승자는 내가 잘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고 패자는 난 안 되나 봐. 또 실패했어. 이걸 이제 영원한 실패로 여기고 이렇게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이제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장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명사 누가 있어요? the skin이니까 피부. 근데 이 around란 말이요.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로 쓰여서 주위에, 주변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눈 주위에 있는 피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꾸미는 말 다 묻고 나니까 주어는 뭐예요? the skin, 단수죠. 자, 근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저 여기 잔소리 좀 할게요. 나 1인칭, 너 2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3인칭이에요. 그럼 피부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럼 몇 인칭? 3인칭이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스킨 뒤에 S 안 붙었죠?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거 단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제를 보니까 현재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예요. 자,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 뭐가 붙어요? S가 붙는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얘는 3인칭 단수 현재예요. 그럼 form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forms가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맞게 고치셨죠? form이라고 하면 형성시키다, 뭐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눈 주변의 피부가요. forms small and thin lines. 작고 가는 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걸 이야기하네요. And the lines, 그리고 그 선들이 match mine, match가 이렇게 일치하는 거 우리 매치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것과, 즉 저의 그 눈가의 선 주름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름까지 닮았나 봐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The skin around her eyes, 그녀의 눈 주변의 그 피부가 formed small and thin lines, 작고 가는 선들을 만드는데요. And the lines match mine, 그리고 그 선들은 저의 것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marriage는 알죠? 결혼, 명사인데. 근데 얘 뒤에 지금 누가 붙었어요? 전치사구 꾸며주나 보다. Of two young lovers, 두 명의 젊은 연인들의 결혼. 근데 전치사 on,
전치사 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 명의 연인들 어디 있는 연인들인데요? On the island. 그 섬에 있는 연인들. 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꾸며주는 말을 다 괄호로 묶고 나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결혼, 단수네. 그러면 was 쓸래요? were 쓸래요? was 써야죠. 단수니까. 얘는 맞은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건데요. oppose는 반대하다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BPP는 수동태, 그래서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다가 아니고 반대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The marriage of two young lovers on the island. 그 섬에 있는 두 명의 젊은 연인들의 결혼이 was opposed. 반대가 되었어요. 반대에 부딪혔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both sets of parents. 양쪽 세트의 부모님이니까 그 양측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더 늘려볼까? 많이 늘어났네요. 조금이 아니라. 9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번에 누가 나왔어요? The supply. supply는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구 나왔다. 자, 뭐를 공급하는 겁니까?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이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잖아요. 또 전치사구 나왔다. 자, 근데 어디서 이렇게 비닐봉다리라고 할 뻔했어요. 비닐봉지를 어디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In the stores. 가게에서요. 자, 그러면 전치사구 다 묶고 나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The supply. 공급. 단수네. 자, 그럼 동사는 뭐 쓰시면 돼요? has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을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Ministry of Environment라고 하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에 따르면 the supply of plastic bags in the stores, 가게 내에서의 비닐봉지의 공급이라는 것이 has been dropped, drop이 떨어지는 거죠? 감소가 되고 있어요. To 70 to 80% recently. 최근 7, 80%가량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recently라고 하면 뭐 최근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에 따르면 가게 내 비닐봉지의 공급이 최근 7, 80%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한번 어렵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단어 하루에 최소한 50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the remover라고 나와 있네요. 그 remove가 이렇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걔 명사형이니까 remover라고 하면 뭐 제거, 철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거하고 철폐하는 거예요. 뭐를요? Of the barriers. barrier는 장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것도 우리 전치사구로 이미 여러 번 공부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사구 다 묶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The remover, 제거라는 말만 남았네. 얘 단수죠. 나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죠. 시제 현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av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has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가 아니고요. has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쳐서 써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해 볼까요? The remover of the barriers, 장벽의 철폐. 그런데 뭐와 뭐 사이예요? Child information, 어린이 정보와 성인 정보 사이의 그 장벽의 철폐라는 것이 has pushed children, 아이들을 밀어 넣었어요. 어디로 밀어 넣었어요? Into the adult world, 성인의 세계로 밀어 넣었어요. Too early, 그것도 너무 일찍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 뭐 이걸 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요 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맨날 동요를 막 불렀는데 요즘은요, 이 뭐 어린이가 부르는 노래, 어른이 부르는 노래 그 장벽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막 가요를 불러요. 자, 그러면 어린이 정보와 성인 정보 사이에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생겨요? 아이들을 어른의 세계로 너무 빨리 밀어넣게 된다고요.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해석 다시 해봅시다. The remover of the barriers between child information and adult information
information. 어린이 정보와 성인 정보 사이에 장벽이 철폐된 것, 이것이 has pushed children into the adult world too early. 너무나 일찍 아이들을 성인의 세계에 밀어넣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해석 공식까지 모두 봤습니다. 두 번째 해석 공식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사를 이번에는 누가? 전치사 구가 수식하는 것까지 봤죠. 자, 세 번째 해석 공식 제 마음 같아선 바로 달려가고 싶으나 지금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잠깐 힐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one thing, my friend. When you're under a cloud, just play some music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네, 어때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 아닙니까? 해피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지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항상 이렇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노래 들으면서 좀 기분이 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석 공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해석 공식은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구예요. 이것도 이미 우리 아까 형용사 뒤에 딸린 식구로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이 투부정사구는요,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명사편 가면 얘가 또 이제 명사 역할을 한다고 나오고요. 부사편 가면 얘가 또 부사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로지 누구의 날? 형용사의 날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제 여기에만 집중해서 배울 겁니다. 사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시점 중에 하나가 이 투부정사의 몇십가지 되는 용법을 외우다가 이건 사람이 할 것이 못 된다. 이제 이렇게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익혀서 저절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랑 즐겨서 같이 많이 쓰이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한번 읽고 인식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자, 사실 이 명사들 중에 상당수는요, 출신이 동사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가 동사이던 시절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명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뜻을 봅시다. ability, 능력이란 뜻이고요. attempt, 시도라는 의미. decision, 결정이란 뜻이고요. effort, 노력. failure, 실패. need, 필요. plan, 계획. promise, 약속, 뭐 이런 뜻입니다. 얘를 안 외워도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 이제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단어 의미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11번. 자, 이번에는 capacity 단어예요. 이게 뭐 능력이란 뜻도 있고요. 뭘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량, 수용력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근데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면서요. to form, 아까 했죠? 형성하다, 만들다. mental maps예요. mental, 정신적인 지도입니다. 머릿속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럼 꾸며주는 투부정사구를 묻고 나니까 결국은 주어는 능력이네요. 단수인데? 그럼 뭐 쓰실래요? was 쓸래요? were 쓸래요? was 써야 되겠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essentially라고 하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할 준비 됐습니까? 앞에서부터 봅시다. The capacity to form mental maps. 머릿속에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was essential. 아주 중요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For the early humans. 그 초기의 인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뭐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살아남고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가려면 머릿속에 지도가 딱 들어있어야 했잖아요. 바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길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가야 혼자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one, 하나네요. 근데 얘는 뒤에 누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전치사, 구. 이미 했는데. of the ways,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무슨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방법을 누가 수식해요? 형용사 구가. identify라고 하면 넌 누구냐?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때 identify, 뭐 또 알아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알아내다 정도로 해석을 해봅시다. To identify your values,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쏙쏙 다 가로로 묶으니까 결국 남는 건 원이잖아요. 단순데? 그럼 동사 뭐 쓰면 돼요? is 쓰면 되는 거예요. 쌤, 완전 쉬워요. 그냥 맨 앞에 보고 동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이 두 개 고를 때 뭐 찾으실래요? 때문에 이거 해석 연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았네.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가 아니고 해석을 완벽하게 하실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요 투부정사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투부정사가 왔을 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들여다보냐면 what frustrates or upsets you. frustrate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좌절시키는 거. upset은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좌절시키거나 화나게 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드릴게요. One of the ways to identify your values.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is to look at what frustrates or upsets you.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지 혹은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특별히 못 견디는 류의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약속 시간에 1분이라도 늦는 사람은 절대 못 참는다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든지 이렇게 뭔가 나를 특별히 화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지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decision. 얘 결정이죠. 그래서 누가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요? 투부정사가. 어떤 결정입니까? To become a teacher. 교사가 되겠다는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꾸며주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Many people make the decision.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요.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자, 근데 뭐 한 이후에요? After having a deep personal experience. personally 개인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깊은 개인적인 경험을 한 후에요. 누구와? With a teacher. 교사와요. 정말 방황하던 시절에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선생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deep personal experience죠. 이런 경험을 가진 후에 나도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해석 다시 갈게요. 많은 사람들은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뭐 한 후에? 교사와 깊은 개인적인 경험을 한 후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1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명사가 누구? ability, 능력이죠, 능력.
자, 근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면서요. To see things. 어떤 능력이에요? 사물을 보는 능력 하면 돼요. 자, 근데 뒤에 전치사 구 나왔어요. 사물을 어떻게 봐요? From others' points of view. point of view가 견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투부정사구가 명사를 꾸며줬죠. 괜찮다니까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얘도 이상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역지사지라고도 하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볼게요. 앞도 꽤 긴데 이미 다 배웠어요. 전치사 구 묶는 거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묶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human relations. relation 관계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from others' points of view. 다른 사람의 견해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어려운 15번 문장도 할 수 있겠어요? 15번 문장은 단어를 몰라서 못하겠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as는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테지만 얘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as입니다. 우리 해석 공식 이제 뒤편으로 가면 as에 대해 따로 할애한 그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 일단 요 명사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볼까요? attempt, 시도. 얘를 누가 꾸며줬을까? 요 투부정사 구가. 우리 아까 attempt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선호하는 명사 중에 끼어 있던 아이잖아요. 자, 그럼 어떤 시도예요? To hide, 숨으려는 시도죠. 누구로부터? From larger animals. 더 큰 동물로부터 숨으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됐습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as 이유로 해석하라는데. As they have virtually no natural predators. virtually,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사실상 자연적인 predator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 이런 거 어려운 말로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포식자, 나를 잡아먹는 아이, 이런 거 우리 천적이라고 부르죠? 천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golden poison frogs, 이게 황금 독사의 개구리인데 황금 독사의 개구리 외워야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이니까. 황금 독사의 개구리는요. make no attempt. no가 붙었으니까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무슨 시도를 안 해요? 더 덩치가 큰 동물로부터 숨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천적이 없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동물을 만나도 숨어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쭉 이어서 가봅시다. As they have virtually no natural predators. 황금 독사의 개구리는 사실상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make no attempt to hide from larger animals. 더 큰 동물로부터 숨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3번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투부정사 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까지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이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으로 편성을 해놨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미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연습도 살짝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해오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누가? 분사구가. 어렵다 벌써. 분사라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동사를 활용하여 그랬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누구한테서 태어난 애예요? 동사한테서 태어난 애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동사한테서 태어나서 형태가 살짝 바뀌었어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 형태입니다. pp가 뭐예요? pp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동사의 3단 변화 외웠죠? 그 중에 세 번째예요. 뭐 run, ran, run 이랬을 때 마지막 run. make, made, made 이랬을 때 마지막 made. 이게 이제 과거분사 pp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동사를 활용해서 얘를 형용사로 사용한대요. 아, 그럼 얘는 출신은 누구? 동사 출신. 역할은 무슨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쌤, 형용사 역할이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둘을 다르게 쓸까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가 붙은 형태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명사. 과거 분사 pp는 수동의 관계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뭐 되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면 됩니다. 능동, 수동에 대해서는 또 동사의 수동태 편에 가서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자, 지금은 쌤 저는 근데 얘가 pp인지 동사의 과거형인지도 잘 구별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동사 편에 가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만 생각해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나 없나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tall buildings예요. 그러면 키가 큰 건물, 고층 건물이네요. 오, 쌤, 뒤에 분사가 나왔어요. 맞아요. 분사도 사실은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데 딸린 식구가 있죠? 구가 됐어요. 그럼 어디서 수식해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ing 현재 분사구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하는 명사. 이 skyscraper가 마천루, 우리말로도 잘 모르겠다, 그죠? 이게 고층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kyscraper라고 부릅니다. 자, 마천루라고 부르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마천루라고 불리는 건물인가요? 건물이 마천루 이렇게 부를 리는 없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마천루라고 불리우는 거겠죠. 아, 불리운다? 수동의 관계잖아요. 해석도 아까 뭐뭐 되는으로 해석하면 pp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어렵죠?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Many large cities, 많은 대도시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Very tall buildings called skyscrapers, 마천루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키 큰 그 건물들을, 키가 아주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 자, 17번 보세요. 자, 여러분 뭐 아이템이란 단어는 알고 계시죠? 이게 물품이고요. present는 제시하다. 그러니까 물론 present라고 할 때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선물을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에서 제시하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ing 현재 분사가 됐을 때에는 제시하는 물품이 될 거고 pp, presented가 답이라면 제시된 물건이 될 거죠. 자, 뒤에 initial position이라고 하면 initial, 처음의 위치에니까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제시하는 물건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제시되는 물건인가요? 물건이 뭘 제시해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제시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ing가 아니고 누구? pp를 골라줘야 하겠구나. 해석은 뭐뭐 되는 명사, 제시되는 물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다시 가봅시다. The items presented in the initial position, 처음에 제시가 되는 그런 물품들. 그 물품이요. tend to get, tend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그래서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얻을까요? extreme ratings, extreme, 극단적인 레이팅, 평가.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대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극단적인 평가가 뭐예요?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든지 너무 별로예요 이러든지 이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시되면? 처음에 제시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갔을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참가자, 그 사람은 정말 뭐 아니면 돈 거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거나.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The items presented in the initial position, 처음에 제시가 되는 물품들은 tend to get extreme ratings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 극단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ing가 답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는 토끼가 되는 거고요. run이 답이다. 그러면 뛰어진 토끼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상해요. 뛰어진 토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토끼, 도망가는 토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ing 현재 분사가 답이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어디로부터 도망을 가냐면 from a coyote라고 읽고 코요테예요, 코요테. 그 늑대 비슷하게 생긴 녀석 있잖아요. 코요테로부터 도망을 가는 토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토끼는요, does not run endlessly.
endlessly, 끝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달리질 않아요. 뭘로?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계속해서 달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달려요? 얘가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잘 못 쫓아오게 하려고. 됐어요? 해석 이어서 갑시다. A rabbit running from a coyote. 코요테로부터 도망치는 토끼는 does not run endlessly in a straight line. 계속해서 직선으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분 숙제하는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고 하고 거의 다 하고 있죠. 근데 저 19번까지만 해드리고 20번은 숙제 낼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children read children's books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명사가 누구예요? children's books. 어린이용 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tai는요, 포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ing가 답이라면 포함하는 책 이렇게 될 거고요. pp가 답이다. 그러면 포함된 책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뒤에 봤더니 정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포함하는 책입니까? 정보를 포함된 책입니까? 책이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워요. 다시 해볼까요? 책이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 이거 영어에서 능동의 어순이에요? 수동의 어순이에요? 아직 능동태, 수동태 안 배워서 어려운 거 아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어순이죠. 나는 사랑해 너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I love you. I love you가 수동태란 말 못 들어봤잖아요. 이거 능동이에요. 자, 그럼 얘도 뭐예요? 아, 얘네 둘이 지금 능동의 관계구나. 어린이 책이 정보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는 명사, 정보를 포함하는 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ing 쓸까 pp 쓸까 아직 능동 수동을 안 배웠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ing, pp의 그 맛을 잘 살려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뭐가 있냐면 appropriate, 적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거든요. 아, 요건 배웠는데 형용사구가 뒤에서 명사 수식하는데 맞아요. 근데 왜 뒤로 갔을까요? 얘가 전치사구를 동반하거든요. 자, 그래서 appropriate, 뭐에 딱 적절하냐면 to a child's level of understanding, 아이의 이해 수준에 딱 적절한 정보인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해석을 해봅시다. Children read children's books. 아이들은요, 아동용 도서를 읽어요. Containing information,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정보요? 아이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매끄럽게 한번 더 해봅시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용 도서를 읽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열심히 풀어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이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형용사구,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는지에 대해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해석하셔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정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